자, 이번에는 극대와 극소라는 거 들어갑니다. 46페이지. 그리고 필수 44번. 그거 다시 꼭 여러 번 풀어봐야 돼. 44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오늘 테스트에도 있어. 근데 그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만만치 않아서 여러 번 풀어서. 선생님 이거 46 이거 두장 있어도 돼요? 다시. 이거 46페이지 펴. 46페이지. 아, 거기 쓸 데가 없어? 그러면은 거기 8페이지에 써? 잠시만. 48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쓸 게 많은데. 그러면 이때는, 그렇지, 연습장에다 쓰고 여기다 껴버려, 그냥. 그러면 되지. 4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원래는 47페이지에 써야 되는데, 47페이지에 쓸 공간이 없으면, 연습장에다 쓰고 거기다 껴버리면, 나중에 집에 가서 스테이플러로 찍든가, 아니면 나가다가, 저기 데스크에 있는 스테이플러로 찍어도 되고. 자, 이제 극대와 극소야. 아주 중요한 얘기. 이 극대극소의 정의, 뜻 자체는 어렵지 않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구간에서 함수값이 가장 클 때 극대라고 부르고 어떤 구간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으면 극소라고 불러. 그게 다야. 자, 1번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건 약속이야. 수학적 약속. 자, 1번. 1번 하기 전에 fx가 x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범위에서, 이런 말이야. 자, 1번.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 이 부등식이. 여기서 이 fx라는 건 그 구간 안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해. 그리고 fa라는 건 xa일 때의 함수값을 얘기해. 이 부등호를 봐봐. fa가 다른 함수값보다 가장 크다는 뜻이야. 이거 이면 xa에서 뭐라고 부른다? 극대라고 한다. 그리고 이 fa라는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다시, 자, 그래프에서 한번 또 살펴볼게.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이런 그래프. 그래프의 일부분이야. 자, 여기 작은 구간이 생겼어. 이렇게.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소리야, 그냥. 맨 위에 있는 이때가 xa일 때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요 짧은 그래프 안에서의 함수값, xa일 때 함수값이 가장 큰 값이잖아. 이때 요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극대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꺾였어, 이렇게. 자, 앞에 내용 점검할 게 하나 있는데, 이 꺾인 점에서의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대신 이 지점에서 미분은 불가능해. 꺾여 있으니까 대신 이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작은 구간에서 이때도 xa일 때 함수값이 가장 크겠지. 그래프는 여기만 보는 거야. 이 작은 구간, 여기만 봤을 때 함수값은 xa일 때가 가장 커. 이때 극대라고. 극대는 꺾인 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극소는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반대 방향으로. fx가 이런 방향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fa라는 함수값이 가장 작다라는 뜻이야. 다른 함수값보다. 자, 이거 이면 xa에서 를 뭐라고 부른다? 극소라고 부른다. 자, 그럼 그래프도 두 가지 정도로, 이런 그래프하고 이렇게 꺾여있는 그래프 두 가지 다 보자고. 자, 작은 구간에서만 봅니다. 요 지점이 xa야. 또 요 작은 구간에서 요 지점이 xa라고 가정. a일 때 함수값이 가장 작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a일 때 함수값이 가장 작네. 이때 둘 다 뭐라고 부른다?
XA에서 극소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한번 요 두 개의 그래프 비교해 보면 이 극대에서 앞에 그래프는 F'A가 뭐야? 0이 나와. 곡선이니까. 그 대신 여기서는 F'A 값이 있어 없어? 꺾여 있잖아. 없어. 구할 수가 없어. 자, 플라잉 값이 0으로 존재하든 프라임 값이 미분계수 값이 없든 그때는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으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0 나올 것 같잖아. 얘는 F'A가 0일 때가 맞아. 대신 여기서는 F'A 못 구하지? F'A가 0이든 못 구하든 극소는 둘 다 된다. 이걸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정의는 미분 가능하다고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자, 1번은 일반적으로 극대극소를 정의, 약속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할 때 극대극소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만. 미분 가능한 fx에서의 극대극소. 자, 동그라미 1번. 먼저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 얘는 XA에서 미분 가능했고, 얘는 XA에서 미분 불가능했지. 미분 가능한 거 극대 쪽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봐요. 요 끝 꼭대기가 XA 지점이야. 그럼 여기서 F'A는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한 fx에서만 보는 거야. 봐봐. 이 XA보다 조금 작아. 아까 우리 중간표 그릴 때도 어떤 x값보다 프라임을 0으로 만든 x값보다 조금 작은 쪽, 조금 큰 쪽 얘기했잖아. 멀리 가면 안 된다고. 얘도 XA보다 조금 작아. 왼쪽이야. 조금 왼쪽이야. 접선 그어봐.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야, 음이야?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 자, 여기서 접선을 그어봐. 접선의 기울기 양이야, 음이야? F'X라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고, 여기서는 F'X가 음이 되네. XA라는 지점에서는 F'A가 0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 요 지점을 뭐라고 불렀어? 극대. 이게 극대의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의 극대의 정의야. 다시 우리 나중에 그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F'A가 0인 XA의 좌 왼쪽에서 플라임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XA의 오른쪽에서 플라임의 부호가 음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지?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극대라고 부른다.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이야.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극소지.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곡선에서만 봐야 돼. 이런 거 보면 안 돼. 여기 미분 불가능하니까. 자, 또 여기 XA라고 이렇게 보자. 여기서도 F'A는 0이 나옵니다. 똑같이 XA보다 조금 왼쪽 좌라고 얘기해. 좌. 플라임의 부호가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었다가 XA보다 조금 오른쪽 우라고 불러. 자, 이때 플라임의 부호는 뭐가 됩니까? 양. 아,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면 그 순간에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극소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약속을 한 거야. 미분 가능할 때는. 여기서 두 가지. 자, F'A가 0이면 이거 이렇게도 한번 볼게. F'A가 0이면 fx는 x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우리 극대일 때의 함수값을 극대값, 극소일 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르는데,
자, f'a가 0이면 fx는 x에서 극대 또는 극소 2다라고 해도 되고 xa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돼.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 극값이라는 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다 같이 얘기할 때 극값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보충이라는 데가 있잖아. 자, 이번에는 f'x가 x 세제곱이라는 이런 3차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거에서 미분을 해볼게. 그럼 뭐가 돼? 3x제곱 되지? 얘를 0으로 만드는, 아까 이거 증감표 그릴 때 이런 방법 썼었어. 0으로 만드는 x값을 한번 찾아보면 얼마야? 0이야. 자, 이것도 증감표 한번 그려볼게. 세 줄 또 만들고 x, f'x, fx. 얘는 프라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하나밖에 없어. 점점점 0 점점점 이것까지만 쓰면 되지. 자, 아까처럼 0보다 조금 작아. 그럼 마이너스 0.1 정도 생각하자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양이야 음이야? x가 0보다 조금 작은 쪽 양. 왜?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0.1을 제곱해도 플러스가 되고 그 앞에 플러스 3을 곱하니까 이때 플러스가 된다. x가 0일 때 f'x는 0 나왔지? 0. 자, 이제 0보다 조금 x값이 커.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0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0.1 정도 대입. 그래도 양이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 접선의 기울기를 양수로 그려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뭐야? 또 양수야 이렇게. 그리고 f0은 얼마야? x가 0일 때 f0의 값 여기다 쓰면 돼. 얼마야? 얼마야? x가 0일 때 f0의 값 0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fx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x가 0일 때 미분계수는 0이지?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는 0 좌우에서 계속 양수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자, 봐봐.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양수야. 0보다 조금 큰 쪽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나와. 그리고 0일 때는 접선은 아니지만 미분계수의 값이 얼마? 0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f'x가 0인 이 x0에서 극대 또는 극소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이 그래프에서 없어. 극대는 얘고 극소는 얘야. 이 그래프 뭐였으면 나와야 돼. 즉 f'x를 0으로 만드는 x라고 해서 반드시 극대극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f'x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대극소가 나온다. 여기서는 f'x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다 양수로 간다. 그러면 극대극소를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게 바로 보충에 대한 내용이야. 이렇게 증감표를 쫙 그리면서 갔더니 그게 이제 개념 24에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원래는 증감표 그려서 하나하나 함수값 전부 찍어가면서 그렸더니 개념 24가 정리가 되는 거야.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입니다. 3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정도로 이렇게 씁시다. 그럴 때 a는 뭐다? 양수라는 거야. 자, 미리 얘기하면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세 가지고, 아까도 문제 풀다가 살짝 먼저 설명했지? 자, f'x를 한번 해볼게.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이 2차 함계수 3a도 뭐가 돼? 양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 f'x 그래프는 2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어떤 모양이야? 아래로 보는 모양이야. f'x가. 그런데 이 2차 함수 f'x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과 접할 수도 있고,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걸 나눠볼 거야. 자, 타입 1이야. 자, 첫 번째 타입은, 자, 여기 x축하고 f'x가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알파, 베타. 그리고 아래에다가 또 비슷한 그림을 그려놓고 알파 쪽에 쭉, 베타 쪽에 쭉 해준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세게 때려야지. 안 좋았어. 어이, 좋아. 자, 여기 보면 말 잘 들으세요. f 프라임 알파가 얼마야? f 프라임 알파의 값 얼마야? 0. f 프라임 베타의 값도 얼마야? 0. 프라임을 0으로 만드는 x값 알파 베타에서 fx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자, 아래에는 fx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거거든. 자, 잘 보세요. 이 알파보다 조금 작아. x값이 알파보다 조금 작아.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이때 이 f 프라임 x 그래프는 양이야, 음이야? 양. x축 위에서는 다 양. 얘가 양. 이렇게. 자, f 프라임 알파는 0. 그리고 x보다 조금 커.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그래프는 요거잖아. f 프라임 x 그래프는 얘지. 얘는 양이야, 음이야?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베타에서도. 베타의 왼쪽에서는 f 프라임 x가 베타일 때는 f 프라임 베타는 0. 베타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 그러면 이 알파에서는 fx는 극대야, 극소야. f 프라임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 접선만 그어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 접선이. 그래프는 어떻게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겠지. 여기서 극대야, 극소야? 극대. 아, 얘가 이런 정도로 그려지는 거야. 자, 이 베타에서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그렇지. 플라임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잖아.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fx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떤 조건을 또 만드느냐면, 여기가 이때 f 프라임 x 0은, 자, 위에서 보면 어떤 근을 가져? f 프라임 x 0은 어떤 근을 가져? 그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을 만든다. 자, 2차 f 프라임 x가 2차잖아, 2차. f 프라임 x는 2차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3차 fx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그래서 극대와 극소가 모두 있는구나. 그러면 이 f 프라임 x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 나온 판별식은 어떤 조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타입 2, 타입 2. 이번에는 f 프라임 x가 x축에 접할 때 이런 모양이야. 여기를 우리 알파라고 해볼게요. 얘가 f 프라임 x고 이때도 f 프라임 알파는 0이 돼. 근데 이때 알파는 무슨 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그거 잊지 말고. 그럼 여기서도 또 x축을 이렇게 아래에다 그려주고 알파가 되는 지점을 여기다 이렇게 딱 표시. 이거 아까 뭔가 비슷한 거 있었 먼저 우리 했는데. 자, 알파를 기준으로 아니야. 천천히.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좀 가라앉혀야 돼. 수학 공부할 때. 알파보다 조금 작은 x에서 즉 왼쪽의 x 좌에서 f 프라임의 부호는 뭐가 돼? 플러스. 알파일 때는 f 프라임 알파는 0. 알파보다 조금 오른쪽에서도 f 프라임 x의 부호는 플러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양수 계속 가고 있는데 바뀌지 않아. 기울기가 접선이 바뀌지 않지. 그게 어떤 그래프였어? 아까 보충해서 했던 거잖아.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아까는 x값이 0이었고 지금 x값이 알파일 뿐이야. 똑같은 원고. 자 봐봐.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에서 이때는 프라임이 0이 되지만 다시 또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로 가는. 이때는 극대 극소가 없는 거야. 자, 그렇지만 f 프라임 x 0은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중근이니까 이 f 프라임 x 0에서 만든 판별식은 뭐다? 0의 값을 갖는다를 이용하면 돼요. 자, 타입 세 번째. 자, 여기서 보면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x값 있어 없어? 없잖아. 만나지 않으니까. 됐지? 그럼 극대 극소 자체가 없는 거야 얘도. 대신 이 f 프라임 x 이 마지막 그래프에서는 얘가 다 양수값이야.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다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럴 때 fx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극대극소가 되거나 프라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단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말은 이렇게 그냥 휘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거야. 오른쪽 위로. 얘가 fx야.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는 f 프라임 x 0은 무슨 글을 갖는다? 근데 허근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다 같이 말하는 거야. 허근이라고만 해줄게. 그럼 반드시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달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중근을 같이 얘기하면 그냥 실근 조건이야. 그냥 실근이다 라고만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확인해야 돼. 근데 허근이다 라고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이유는 이 개수들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 자, 아무튼 그건 잊어버리기도 하고 허근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 3차원 계수가 음수일 때는 자, 이 fx 그래프 쪽만 그릴게. 얘가 이렇게 뒤집히면 돼.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다가 어떻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쓱 흔들리는. 나머지 이론들은 얘하고 똑같아. f 프라임 x는 서로다른 두 실근.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왜? 극대극소 다 나타나거든. 이때는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지만 f 프라임 x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똑같은 조건.
자, 여기서는 극대극소 없습니다. 둘 다. 즉, 두 번째 그래프 F'X0은 중근 조건, 세 번째 그래프 F'X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은 허분 조건 갖는다는 건 1번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또 기본 문제로 연습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 수학 점수를 높이고 싶거나 수학을 잘하고 싶다. 수학 자체에 흥미를 얘기하지 않아. 나는 학자가 아니거든. 강사야, 입시 강사.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올리려면 그냥 상식대로만 하면 올라가. 내 머릿속에 담아야지.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개념부터 내가 말하고 내가 쓸 수 있게끔 연습해야지, 반복해야지. 이게 다야. 자, fx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도 그리래. 우리 진간표도 한번 그려가면서 연습할 겁니다. 여기서 극값이라는 건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이야. 3차 함수 그래프야. 자, 3차 함수에서 얼마? 1. 양수. 그러면 그래프는 얘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이건 아직 안 그려도 돼. 슥 흔들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문제에서는 극값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거라는 거야? 왜? 여기서만 극소값이든 극대값이든 있을 테니까. 이때는 극소도 극대도 없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어. 개형을 가지고. 자, 근데 우리는 진간표도 한번 연습해야 돼. 극대, 극소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미분한다. 자, 3x로 묻는다. 그리고 f 프라임 x가 0일 때 x값 찾는다. 그리고 진간표 그린다. 나중에는 이 진간표 안 그리고도 개형만 갖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어. 그 DS로 보여줄 거야. 자, x, fx, f 프라임 x, fx. 자, 점점점 0, 점점점 2, 점점점. 자, 이때 x 0일 때 f 프라임 x는 0. x 2일 때도 f 프라임 x는 0. 자, 이제 부호 따져볼게. 0보다 조금 작아. 0 뭐야? 0보다 조금 작으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대입 음수 곱하기 음수 플러스 0과 2 사이의 숫자니까 그냥 1 생각해도 되거든. 0과 2 사이의 숫자 1 대입해 마이너스 2보다 커 다시 플러스 접선의 모양 플러스 접선의 모양 마이너스 접선의 기울기 모양 플러스 이때 함수값 얼마? x가 0일 때 0, 0 0이네. x가 2일 때야 여기 함수값 쓸 거야. 8 빼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네. 자, 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모양? 접선이 뭐 이런 모양 가지려면 이런 모양이었겠네. 이 0에서 우리는 극대값이야 극소값이야? 이 0은 극대값이야. 값과 그 순간을 구별해야 돼. 극대값이면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고 극대다라고 하면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x0이란 지점에서는 극대라고 부르고 그때 극대값이 f0의 값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x2에서 극대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x2에서 극소가 되고 미안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되고 극소값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4이다. f2의 값 마이너스 4가 극소값이다. 이렇게 나눠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얘가 극대값이고 근데 그거 x값인지 y값인지 그거 구분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갑자기 x값을 써놓고 앉아있어. 아 그러면서 실수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두 번은 실수라고 인정하는데 계속 그러면 되니까 그 실수가 아니라 실력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실력이라는 거 왜? 지읒 피읒 팔리니까.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점수 못 올린다니까. 자 이제 그래프가 봅시다. 0과 2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fx축 또는 y축이라고 써도 돼. 자 0일 때 뭐가 돼? 0이야 함수값이. 얘가 극대값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또 2일 때 마이너스 4가 극소야. 여기가 이쯤 된다고 치자. 여기가 너무 떨어졌다. 이쯤이 2라고 치자. 마이너스 4는 이쯤이라고 쳐. 여기가 극소의 모양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이어버려. 이런 게 바로 3차함수 그래프가 됐던 거야. 그치?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x절편이 필요하다. 문제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x절편 구하면 돼. 그냥. 는 영화는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필수 46번. 자 이제 fx가 또 3차 함수가 나와 있고 3차 함계수는 1이라는 양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밑줄쳐라. x1에서 극대값 얼마를 갖는다? 7을 가질 때 a, b 구해서 곱하세요 이거야. 자 여기다 밑줄 치라는 소리였어. 여기에서 이 밑줄에서 조건 2개 나오는데 그 조건을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 안에서 차분하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맞춰가는 연습을 해야 돼. 맞출 수 있어. 자 여기서 볼게. 힌트야 힌트. x0에서 극대 x2에서 극소 플라임의 값이 다 뭐야? 여기서 만들어. 이거 비슷하게. 1이 0인데.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1이 0이 된다고 표현하면 안 돼. 지금 국어하고 있는 거야. 영어나 국어 같은 언어 해버렸어.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선생님이 잡아주고 싶은 거야. 잘 표현해줬어. 그렇게 틀려주는 게 정말로 잘 틀리고 있는 거야. F 프라임 마무리하자. 마무리. 그게 1이. 그렇지. 또 하나의 기호가 있어. 또 이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렇게. 그게 수학이야. 뭐 1일 때 0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자 여기서 볼게. F2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힌트야. 여기서는 F1은 7. 그렇지. 그게 수학이었던 거야. 딱 원래 있는 약속된 기호로 표현하고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 자, 얘 계산하기 위해서 f 프라임 x를 미리 해놓을까? 도함수 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조건 하나씩 적용해보자고. f 프라임 1이야. 3 빼기 12 플러스 a 얘가 0입니다. a 값 얼마입니까? 9가 되네요. 아 f1 여기서 표현하겠지. 1 빼기 6 플러스 a 플러스 b a9 대입하면서 정리. 그러면 4 플러스 b가 돼. 그게 얼마? 7. 따라서 b는 3. 곱하면 끝. 자, 필수 47번 봅시다. 아, 저번에 여기 튜닝과
안경인가? 선생님 왜 이쪽 칠판은 안 쓰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이거 아껴두는 거야. 그냥 프로젝트 오면 저기다 쓰려고. 칠판을 보호하고 있는 중이지. 여기 이 칠판에다가 써도 충분하니까. 나중에 진짜 수능 기준으로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오잖아.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가고 싶어. 갈 거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 돼. 마지막 30번 같은 거 아니면 22번 같은 거. 계산도 많고 막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추론도 해보고 저렇게 추론도 해봐야 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나와 수능에서. 자 이제 필수 47 가봅시다. 자 문제 1번 선생님은 여기 fx 쓸 거고 얘 3차 함수가 됐지. 그리고 3차 함수는 3분의 1이라는 양수야. 그런데 문제에서 밑줄 칠 때가 있다. 극값을 갖도록. 자,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얘가 극값이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3차 함수 그래프 머릿속에 아까 개형 3가지 떠올려봐. 다시 한번 볼게. 이런 거.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그려. 얘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 그리고 이쪽은 좀 완만하게 내려가. 그리고 이쪽은 요거하고 비슷하게 올리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바로 듣고 뒤에 있긴 있는데 잊어버려졌는데 극대에다가 접선 긋고 극소에다가 접선 긋고 여기 교점 생겼지? 여기서 교점 생겼지? 이렇게 수직선을 긋고 여기 극대에다가도 수선을 이렇게 그어 얘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4개의 선을 긋잖아? 그럼 이 비율이 1대 2대 1로 나타나. 3차 함수는 무조건. 그래서 아예 그래프 그릴 때도 그 비율만큼 여기보다 여기가 길게 그리라는 소리야. 그러려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감소하고, 그래도 수학적 용어 조금 쓸게. 가파르게 증가, 좀 완만하게 감소, 다시 요거하고 비슷하게 증가. 이렇게 그리면은 딱 비율처럼 보여. 자, 잠깐 머리 식히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이거는 미적분 2에 있는 거지만, 자, 이 정도 되는 점이 하나 생기는데 얘를 변곡점이라고 불러. 미적분 2에서 나와.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해야 돼.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린다면.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변곡점인데 변곡점에다가도 이렇게 선을 긋잖아. 1대 1이 나와. 무조건 그런 그래프야. 3차 함수는 이런 그래프. 비율값이. 나중에 이 비율값 암기하라고 할 거고, 암기하면 요거 하나의 값만 주어지잖아. x값이. 극대나 극소값 주어지면 여기 옆에 있는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좌표를. 계산 거의 안 하고 비율만 따져도. 그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잠깐 잊어버려도 돼. 변곡점을 지나는 이렇게 나란한 평행한 선을 하나 긋잖아. 여기가 1의 비율이면 여기는 루트 3의 비율이 돼. 이런 것 가지고도 좌표를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목적은 가파르게 증가, 완만하게 감소, 비슷하게 증가 이렇게 그리자고 그냥 처음부터 3차원도 그래프를. 근데 우리가 막 문제를 풀다 보면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리고 이것도 착각하지 마. 얘가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예쁘게. 그러면 얘를 2차 함수의 일부분처럼 자꾸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 뭐냐면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이거 축 아니야? 축은 2차 함수나 4차 함수에서 뒤에 가면 4차 함수 그래프 개념 또 배울 건데 2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에서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을 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3차 함수에서는 대칭을 시킬 수 있는 축 직선이 없습니다. 왜? 가파르게, 완만하게, 가파르게. 어떤 직선을 가지고 딱 접으면 겹칠 수 있는 그런 직선은 없어. 3차는 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얘를 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대칭적으로 나오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가 가파르게, 완만하게. 다시 또 가파르게. 그 대신 여기 가파른 정도와 여기 가파른 정도는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 그래프입니다. 이 점은.
맞대잖아. 딱 갑자기 맞게 여기서 빡빡 걸려주네. 자, 잠깐 선생님도 힘들어서 딴 소리 하는 거고. 자, 극값 존재하니까 이 fx는 어떤 그래프야? 방금 전에 가파르게, 완만하게, 가파르게 이런 그래프라고. 왜? 3차 함수에서는 극대만, 극소만 존재할 수가 없어. 둘 다 존재한다고. 그럼 여기 프라임을 0으로 만든 x값이 몇 개 나와? 2개.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은 이거야. f 프라임 x,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는 0은 어떤 근을 갖는다? 에? 두 개. 아니 그렇지. 그 국어 하지 말고 이거 자꾸 다시 수학으로 가자. 서로 다른 도시. 그렇지. 그게 수학이라니까 자꾸 2개 하지 말라. 지금 큰일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적을 만든 거야. 지금 성적을. 그렇게 적당히 퉁쳐버렸거든. 서로 다른 부실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음 개념이나 조건이 명확해져. 그럼 뭘 쓰는데? 판별식, 그것도 반의 판별식. 내가 뭐하게? 이렇게 0보다 크구나. 이거 인수분해해서 자 부등식분을 이렇게 됐다. 됐지? 얘가 답이야. 마지막 부등식이. 자 48번 갑니다. 자, 얘는 이제 f 프라임 x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여러분들 문제 읽으라는 소리야. 그리고 어떻게 얘를 풀까 고민을 하고 있으라는 소리지. 얘는 f 프라임 x 그래프인데 f 프라임이 2차 함수로 나와 있고 fx식은 주어졌네. 이렇게. 자, 조건은 fx의 극소값이 나와 있어. 극소값이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fx의 무엇을 구하라? 극대값 구하라. 어차피 극대값 구하려면 여기 a, b, c 다 구하라는 소리야. 자, 이 f 프라임 x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보자. 지금 보니까 f 프라임 얼마가 0이고 또 f 프라임 얼마가 또 0입니까? 그래프에서. 1이랑 4. 그렇지. 1과 3이 0. 그리고 아까 우리 그래프 개형 공부할 때처럼 1보다 조금 작을 때 왼쪽에서는 f 프라임이 음이었다가 1보다 조금 크면 양으로 바뀌지. 이때는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지. 이때 x1에서 fx는 극대야 극소야? 네. fx는 x1에서 잘했어. 극소. 그러면 x3에서 뭐가 된 거야? 극대. 자, 그런데 fx의 극소값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그럼 여기에서 극소값은 f1인데 뭐야? 3이다. 자, 조건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미지수 몇 개 있습니까? A, B, C 3개. 식 3개 만들어서 연립하겠다는 소리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f 프라임 x를 해볼까? 이렇게. 자, 이제 f 프라임 1부터 가볼까? 마3 또 2a 플러스 b. 얘가 0이고요. 또 f 프라임 3로 가볼게. 자, 마이너스 27 플러스 6a 플러스 b. 얘도 0이고 또 f1도 가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3이야. 그러면 요 두 개 연립하면 a, b 구해지겠지? 자, 그래서 a, b를 구하면 a 값이 얼마나 나타나냐? 어딨냐? a가 6이고 b가 마이너스 9로 구해져.
이건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고, 또 이제 얘를 여기다 뿅 하고 넣으면 여기서 C의 값도 구해질 거고, C의 값이 얼마나 되냐? 7로 됩니다. 그럼 이제 fx 완성됐지? 우리는 극대값 구하라는 거지? 극대값은 f 얼마의 값이야? f 얼마의 값? 3. 3. 다시 A, B, C 대입해서 F 3의 값 구하면 그게 답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하면 되지. 자, 이제 비율관계 질문 나오네. 개념 25. 이제 외우자. 아까는 왜, 잊어버려 된다고 했지만 이제 외워야 돼. 그 대신 수학투 내용에서, 너희 둘 다 겨울방학 때 미적분 하야 안 해? 아, 네. 너는 그럼 인문계열에 지원할 거야? 그러면은? 그럼 학종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입시를 자꾸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고 있어? 과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나중에 정해진 얘기를 내줘. 예를 들어서 공대나 그런 데 진학한다. 자연계열로. 그럼 미적분 2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떨어져. 바로. 왜? 진로적성 과목에서 진로적성 왜 만들어놨냐면 어떤 아이가 쉽게 표현 내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를 했다. 예를 들어 나는 공학계열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 뭐 기계공학이든 화학공학이든 뭐 생명공학이든. 그런데 내가 미적분 2를 고등학교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했다. 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에 플러스가 돼. 그게 그렇게 크게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성적이 너무 낮으면 그 플러스 의미가 없거든. 근데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뭐 지원했다고 쳐. 그거 안 한 친구와 들은 친구 완전히 갈려.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2.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공과대학, 자연계열로 대학을 입학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필수로 이수는 해야 돼. 그 성적은 그 다음 문제고. 그거의 시험 성적 다음 문제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간호학과는 필요 없잖아요. 필요합니다. 차라리 만약에 그거 말고 간호학과 지원한다 라고 한다면 생투, 화투 정도 만약에 네가 들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플러스 됩니다. 미적분 2나 기하 들었다면 플러스 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과 계열, 이공계열이라고 하는데 이공계열을 진학한다. 이과 계열, 간호도 포함돼 이과 계열에. 그러면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간호대는 보건 쪽에 어떤 학과다라고 하면 생명 2나 화학 2 이런 거 들으면 생기부에 플러스가 된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듣고 선택할 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마구잡이로 막 선택하고 막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이 좀 판단은 되는데 지금 선택한 과목에 충실해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미적분 2를 나는 선택 안 할 거야. 그거는 상관없어. 그런데 플러스를 못 줬다. 그냥 마이너스 아니면 0이 되겠지. 왜? 다른 애들이 드는 애가 있거든. 그럼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똑같이 냈을 때 나는 마이너스지. 다른 친구들은 그 생기부 내거나 뭔가 서류를 낼 때 그 미적분 2나 기하 아니면 화학 2, 생명 2가 나는 이수했어요. 이런 점수를 받았어요. A 아니면 B 가장 좋지. 그 이수 정도가 뭐 A, B, C, D 네 단계인가? 5단계인가? 아무튼 A나 B 받으면은 플러스가 확실하게 된다고. 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도. 자, 개념 25. 이제 외워주자. 얘는. 기억났다. 미적분 2 가면은 변곡점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 하려고 했다. 이건 수학2니까 변곡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는 몰라도 됩니다. 뭐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 아까처럼 볼 때 자, 가파르게, 완만하게, 가파르게. 자, 얘 요령은 극대에서 접선 긋고 극소에다가도 접선 긋고 이 순서를 잘 따라가. 가파르게, 완만하게, 가파르게, 극대에다 접선, 극소에다 접선,
교점마다 이렇게 똑바로 세워진 선을 하나씩 긋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고? 우리 교재에는 숫자만 써있지만 얘는 비율이기 때문에 L, 2L, L 이렇게 쓰자고. 1대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 자, 요것만 수학2에서 의미가 있는다. 여기 변곡점을 미적분 2에서 다루기 때문에 수학2가 아니라 이 미적분이 수학2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웠던 과목의 이름이고 얘하고 똑같은 과목인데 제목을 바꿨어요. 자, 이제 요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필수 40. 자, 문제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X축에 접하고 3차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대. 그 문제에 그려진 그림은 풀이 과정의 그림이지 원래 문제에 주어지는 그림이 아니야.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읽고. 자, 다시 X축에 접하고 3차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f1이 0이고 x2에서 극대일 때 xp에서 극소이다. 이때 p 값 구하래. 그 조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 f1이 0이라고 했지? 그럼 이 0을 여기가 x1이라고 볼게. 얘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뭐였어? x2에서 극대라고 했잖아. 쭉 올라가. 자, 이렇게 쭉 올라가. 극대. 그리고 xp에서 x축에 접해. 그리고 극소야. 왜? x축에는 접해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 있으니까 이 1에서 접할 수가 없다고. 왜? 2에서 극대가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1에서 접해봐. 이렇게. 그러면 x1에서 왜? 이때는 f1은 0도 맞고 x축에 접하는 것도 맞지만 이러면 x1에서 극대 나오잖아. 문제는 x2에서 극대가 나오라고 했고. 그러면 하에서는 꼭 x축에 접해야 되는데 어디밖에 없어? p밖에 없어. 왜? 극소가 xp에서 극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딱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봐, 이제 여기 극소의 접선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 극대의 접선을 딱 그어봐. 그리고 이렇게 교점마다 이렇게 선을 그어봐. 이렇게. 자, 이때가 뭐야? x1일 때야. 여기가 x1일 때야. x1일 때야. 이 길이가 얼마야? 1. 그런데 비율도 1이야. 여기 비율은 얼마의 값이야? 2에. 여기 비율도 얘 2배가 되겠지? 그럼 얘 길이가 얼마가 돼? 2. 그렇지. 그러면 p의 값은 얼마가 돼? 하고 있네. 4. 네.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도 구할 수 있지. 5. 그렇지. 5. 1만큼의 비율. 길이 자체가 1. 5.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계산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비율 이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 때 한 4줄 나와 계산. fx 정해야 돼. 자, 안 써도 돼. 1을 지나가니까 x 빼기 1을 1으로 갖고 있고, 됐지? 여기 p에서 접하니까 x 빼기 p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접하는 곳에서는 완전 제곱 나오는 거예요. 함수식 쓸 때. 그래서 그리고 얘가 3차원 계수가 양수라고 했지 얼마인지는 몰라. A라고 넣을 거야. 그러면 또 조건은 뭐야? F2에서 얼마가 돼? F'가 얼마가 돼? 0이 돼. 그치? 그리고 F'P도 얼마야? 0이야. 얘 두 가지 조건 이용하면 여기 미지수는 A하고 P 두 개잖아. 이 조건 두 개 이용하면 AP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뭐야? 이 P의 값 구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서 AP 다 구할 거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 최소한 2줄 이상은 나오겠지? 근데 비율 알면은 바로 좌표 잡을 수 있어.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식 세우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 이건 나중에 또 여러분 나올 테니까 이런 식 세우는 건 지금은 이 비율 가지고 좌표 구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이제 필수 50번을 보면 자, 이 필수 50번을 보면 얘는 그래프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알아야겠네. 자, 일단은 fx가 3차 함수고 여러분들 문제 읽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좀 졸린 눈이 보였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자, 이때 극대값이야 4이고 극소값이 얼마? 0일 때 우리 f2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결국은 a, b 값 구하라는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이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 비율과 맞는 좌표 잡기 되게 편하다. 자, 일단 여기서 숨어있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지금 상수항이 없잖아. 0이지. 그럼 x에 0 대입했을 때 얼마나 되리라? 0이라는 거죠. 자, 이건 주어지지 않고 그런데 극소값이 얼마래? 그럼 얘 x 0에서 극소라는 뜻일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왜 그러냐면 자, 이거 3차 함수가 양수니까 f0은 0이야.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 그래도 f0은 0 만족하지? 극소값이 0이니까 이렇게 그려져도 여기서 극소 0 나오고. 아, 됐지? 네. 그러니까 극소값이 0이라고 해서 그 극소가 x 0일 때 나온다고 확정은 못한다는 거야. 이런 그림도 가능해. 그럼 만약에 극소값이 0이니까 x 0에서 극소라고 가정해 볼게. x 0에서 극소가 되려면 얘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x축이고 x 0에서 극소값 0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면 f0이 0도 만족하고 x 0에서 극소값 0도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극대값은 얼마라고 했어? 4라고 했어. 이렇게. 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여기 함수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4입니다. 이런 뜻이야. 자, 거기서 우리는 f2의 값을 구하라. f2라는 건 어딘가에 여기 2가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때 함수값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볼게. 자, 이렇게 또 접선을 그어봐. 또 x축이 바로 극소에서의 접선이지. 또 이렇게 칸을 나눠. 노란색과 노란색 여기 이렇게. 여기는 2는 아니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 비율은 1대 2대 1의 비율이야. 그러면 여기 극대일 때의 값을 t라고 이렇게 한번 적을게. 그래서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 t가 돼버렸지? 길이 자체를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t야. 길이가 여기가 t라고 있으니까. 왜 t는 음수잖아. 길이는 양수여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야지 길이야.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대 1의 비율이야.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t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 t에다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t만큼 간 거야. 이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점. 마이너스. 이 t에다가 빼는 거야.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t만큼. 계산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t의 지점이야.
그러면 이때 봐봐. 이때. 야, 이거 볼펜으로 그렸니? 에이씨, 내가 흐리게 그린 이유가 있는데 지울 거니까. 자. 얘 그림은 나올 수가 없거든, 이 문제에서. 근데 고난이도 문제를 잘 풀고 싶은 실력을 키우려면 이렇게 자꾸 연구해야 돼. 고민하고. 왜 이게 이 문제는 될 수 없느냐?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건 식으로 가면 x형에서 접하고 있지 지금. 극소이니까 접하잖아 지금. 그러면 이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갖게 돼 있어. x형에서 접하면 완전 제곱이라고. 그리고 또 어디서 인수를 그려? 그럼 지나가잖아. 그럼 뭐야? x 빼기 2분의 3t 이런 방정식이다. 이런 식이 되거든 fx가. 됐습니까? 됐지? 그러면 얘는 1차항이 있어 없어? 3차항? 2차항만 있는 식이야. 얘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가 없어. 만약에 b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b가 0이라고 하면 얘가 되려면 여기서는 b는 0 돼야 되잖아. 이런 모양 되려면. 왜 얘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가 바로 뭐가 돼? 여기 x 제곱 이렇게 되고 저기 비교하면 a가 바로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t가 되고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없잖아. 0 된다고. 그러면 우리 b는 처리됐으니까 이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식 어떻게 만들 거야? f 프라임 0이 0이다를 또 만들 수 있거든? 이제 미분해봐. f 프라임 x 3x 제곱 플러스 2ax가 돼. 그러면 f 프라임 0 하니까 뭐가 돼? 0 저기 0은 맞네. 그럼 a가 이걸로 못 구하겠네. 그럼 또 여기 있네. ft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자, 여기다가 t 대입합니다. t 세제곱 플러스 이제 b는 0이야. 그러면 at 제곱되고 그게 얼마? 4가 됩니다. 자, 여기 a에다가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뭐가 됩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 세제곱이 얼마? 4가 되는 거고, 자, 요거 계산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t 세제곱은 4가 되는 거고, 이거 나오네. t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야. 잠시만. 그러면 t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아무튼 t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가 돼? a는 3이 되네.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야. b는 0이고. 자, 그럼 우리 f2의 값 x 세제곱 여기다가 3 대입하니까 3x 제곱 되고 f2의 값 구하는 게 목적. 8 플러스 12 얼마? 20. 야, 이거 문제 이거 두 가지 다 될 수 있구나. 이거 나오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줄게. 이거 꼭 이렇게 이거 교재 만들 때처럼 교재 만들 때는 이거밖에 생각 못한 거야, 선생님. 교재 만들 때는 이 방법밖에 생각을 못했어, 그 그림. 근데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네.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거든. 자, 일단 특수 50번을 일단 제껴도 여기까지 할게. 그럼 필수 49번까지 했다고 체크를 해주세요.